반갑습니다.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. 한 주간 동안에 잘 보내셨나요? 며칠 전에 저는 아주 처음 겪는 행사를 치렀습니다. 저희 아들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. 2024년 3월 23일 오후 4시 여자친구를 사귄 지는 그렇게 몇 개월이 되질 않았어요.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여자친구를 보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. 아주 강단이 곱고 또 지혜로운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 상견례를 했습니다. 난생 처음 겪는 거죠. 우리 집도 장남이고 아마 그쪽 집도 장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처음 겪는 행사를 치렀어요.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망설이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가보니 모든 게 좀 풀렸습니다. 인사를 나누고 공유점을 찾은 게 결국 크리스찬 가족이었던 것이죠. 그 집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고요.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 얘기서부터 쭉쭉 나가서 잘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뭐 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 행사를 하면서 그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옛날 얘기로 하면 서예죠.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. 그런 것을 기술자들이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적고 그걸 액자에 담아줘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가져온 거를 일부를 뭐 이런 거예요. 이런 내용.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포장을 해가지고 사둔될 분들에게 좀 선물로 간단한 선물로 드렸는데 그 답례로 오늘 꽃게 한 박스가 저희 집에 배달이 돼서 저녁을 그걸 먹었습니다. 배불리 먹고 꽃게가 살이 통통하게 쪘고 알도 많아가지고 아주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한 일입니다. 아무튼 그 상견례는 잘 끝났고요. 이제 결혼식이 남겨져 있고 한데 한쪽으로는 처음 겪는 이런 분위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위의 도형에서 변형된 도형에 대한 것을 조금 여러분들 간단하게 나눌까 해요. 지난번 얘기 때 기본 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. 그래서 홉박자, 겹박자, 복합박자, 혼합박자, 변박자 이런 것들이 기본 도형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변형된 도형인데 이 변형된 도형이라고 해서 기본 도형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이상한 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본 도형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변형된 도형은 첫 번째가 이제 박자의 생략입니다. 예를 들어서 두 박자짜리나 세 박자짜리, 그러니까 이분음표, 점 이분음표 또는 오음표 네 박자짜리를 지휘를 한다고 봤을 때 이분음표를 하나, 두 박자짜리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다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. 3분음표 여기 점 이분음표는 세 박자인데 세 박자짜리를 다 지을 거냐 아니면 오음표가 있는데 이 오음표에 대한 박자 적기를 네 박자를 다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박자의 생략을 할 수 있는 지휘 도형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오늘 변형된 첫 번째 도형인데 이걸 생략하는 도형입니다. 그러니까 두 박자짜리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하나, 둘, 셋, 넷, 그죠? 또는 세 박자, 다음 이분음표는 하나 탁 쳐놓고 기다리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넷. 네 박자짜리는 쳐놓고 하나, 둘, 셋, 넷, 그 다음 거. 이런 식으로 박자를 통합을 해서 박자를 생략을 해서
도형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박자의 생략에 대한 변형된 도형이고요. 두 번째는 박자의 통합입니다. 이런 빠른 템포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호박자에 대한 개념이잖아요. 기본 박자의 박자로 이어져서 예를 들어서 두 박자 적기, 세 박자 적기 뭐 이렇게 돼서 네 박자 적기까지 이렇게 기본 도형이 호박자로 쭉쭉 나가서 그걸 가지고 나서 뭐 6박자짜리, 12박자짜리를 이렇게 나눴는데 박자의 통합이라는 건 그래서 긴 박자 중에서 두 박자, 네 박자 또는 세 박자, 6박자, 9박자, 12박자짜리를 묶어서 통합하는 거죠. 이래서 두 박자짜리를 한 박자 도형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죠? 2분의 2 박자는 4분의 2 박자 같은 경우는 두 박자 적기 이렇게 되죠. 근데 이 두 박자를 묶어서 하나로 치는 거죠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네 박자짜리는 두 번 치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넷. 이게 통합입니다. 박자의 통합. 그래서 기본 도형을 이렇게 응용해서 쓰는 거죠. 박자의 분할은 거꾸로 굉장히 느린 템포에서 박자가 예를 들어서 두 박자, 네 박자짜리를 네 박자, 뭐 8박자짜리 이렇게 늘려서 세분해서 박자의 도형을 만드는 것이 박자의 분할입니다. 그래서 이 변형된 박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박자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제 컨셉이 잡힙니다. 호박자에 대한 기본 도형이 있죠. 그 다음 변형된 박자의 생략, 박자의 통합, 박자의 분할을 통해서 기본 도형을 변형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거. 이게 이제 맞춰지면 박자 적기에 대한 기본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맞추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악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찬양 영상이 올려진 건데 오늘은 좀 특별한 찬양이 올라갔어요. 제목은 내 진정 사모하는 and 예수는 참 보더라. 제목이 두 가지예요. 그래서 두 곡을 합쳐놓은 곡인데 내 진정 사모하느냐는 곡은 찬송가 80장이죠. 그래서 88장이에요. 내 진정 사모하는 영국의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. 근데 이게서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에 조금 포인트가 있어요. 산골짜기에 핀 백합, 그 다음 빛나는 새벽별. 요게 후렴구로 묶여져 있는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.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게 후렴구인데 여기에서 아마도 작사하신 분의 어떤 뚜렷한 의도가 해설지를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굳이 왜 백합하냐? 또 백합화가 왜 산골짜기 계곡에 핀 백합화냐? 그리고 굳이 왜 또 새벽별이냐? 뭐 이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담아서 여러분들이 간직하면 또 새로운 또 감흥이 느껴지고 부르는 사람도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산골짜기에 있는 백합화, 백합이라는 이 관종은 향기가 아주 굉장히 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산골짜기 계곡부에 핀 꽃들은 사실은 가시덤불과 바람, 골짜기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살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런데 이 백합은 이렇게 가시덤불에 찔리거나 바람에 찢겨나가도 그 강렬한 향기는 더욱더 진해진다. 라는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새벽별이라는 것은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이잖아요. 그때 가장 빛납니다. 결국은 어떤 새 날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뚜렷한 어떤 새 삶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포괄적으로 뜻이 주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성경 기절로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아가서 2장 1절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. 여기에서 이제 근간이 된 거고 새벽벌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백리요
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게 이렇게 같이 합쳐졌잖아요. 여기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기조를 또 근간으로 삼은 거죠. 포도라는 과실은 결국은 즙을 짜서 와인을 만드는 데 많이 썼잖아요.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 의미를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88장과 예수는 참 포도나무를 같이 합쳐준 곡, 내 진정 삼아하는 and 예수는 참 포도나무 이걸 좀 감상해 보실 텐데요. 예, 특별히 유념해서 한번 보실 거는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어떤 그런 건 아닌데 악보상에 피아노 파트가 두 파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주자가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. 그래서 피아노 1, 피아노 2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피아노로 반주를 또 했고 거기에 대한 영상입니다. 그래서 같이 그걸 좀 의미해 보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할게요.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바이바이.